말소기준 등기, 즉 말소기준 권리라고 표현하는데요.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 사건에서 권리사항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준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날짜를 기준해서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눠지는데요. 이 선순위와 후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말소기준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죠. 보통 경매 사건들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그리고 형식적 경매로 나눠지는데요. 모든 경매 사건에는 말소기준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소기준 날짜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늦으면 소멸되는 후순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앞서 말씀드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에 대한 성질을 쓸데없겠지만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경매는 보통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진행되는 경매를 말하는 것이고요. 강제경매는 대부분이 사람과 사람의 분쟁으로서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경매라는 것은 채무가 없음에도 부동산의 처분을 위해서 진행되는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된 재산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분할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또는 동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즉 동네 부동산이 아니라 법원을 부동산 중개소로 전국에 홍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경매인의 입장에서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형식적 경매든 입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 취하를 요청받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취하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취하를 해주고 싶지 않을 땐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취하에 대한 내용은 이후 챕터를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소기준 권리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는 총 7가지로서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전세권, 경매 기입 등기, 담보 가등기 등이 있는데요. 저는 앞글자만 따서 외우고 있습니다. 근저가압, 전경담, 이렇게 말이죠. 하나의 경매 사건이 이 7가지의 권리가 전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이 7가지 권리 중에 가장 날짜가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담보가등기는 배당 요구를 한 것을 전제로 말소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전세권은 말소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거나 또는 배당 신청을 했을 때 말소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사항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거나 또는 배당 신청을 했을 때 말소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도 배당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선순위 전세권이어도 말소기준이 될 수 없는 낙찰자 인수사항이 됩니다. 전세권에 관한 내용은 앞으로 전세권에 대한 설명드릴 내용에서 제가 만든 표를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듯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 권리 분석의 가장 중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소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요. 말소기준보다 앞서 있는 권리사항이 있다면 인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꼼꼼히 권리 분석을 해야 하고요. 말소기준보다 후순위면 낙찰자와 상관없이 소멸되는 사항이라 기준을 세우면 되겠습니다.